지난 4월 11일 연결식을 끝으로 영원한 디바 현미가 영면에 들었습니다. 고인의 조카인 모사연, 한상진 등 유족과 한지일, 양지원, 남일애 등 연예계 동료와 후배들이 그의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발인식 거행 후에는 서울 주모공원에서 화장 후 고인의 두 아들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으로 옮겨져 영면에 들 예정입니다. 많은 동료들과 후배들이 있는 한국이 아닌 먼 타국인 미국에 모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고인의 장남은 장례 절차를 마친 뒤 미국으로 어머니의 유해를 모셔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저도 동생도 미국에 거주한 지 오래됐고 아무래도 이곳에 모시면 자주 찾아뵐 수 없기 때문에 이제라도 모시고 가서 자주 뵙기 위해 미국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생전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무래도 큰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연결식이 끝날 때까지 생전 누구보다 가까웠음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데요.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이 미스테리한 인물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부고가 전해지고 나서 궁금증을 모았던 현미의 남자친구입니다. 일각에서는 남자친구가 비공식적으로 고인을 배웅하고 오열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나 아직까지 어디에서도 공식으로 이 내용을 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생전 고인은 8년가량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끼동갑 연하에 남자친구가 있다고 방송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현미는 후배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나도 인간이다 보니 외로울 때 밥도 같이 먹고 그러는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부고가 전해졌을 때 남자친구의 상황에 대해 관심이 쏠렸던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남자친구가 아닌 팬클럽 회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게다가 이 팬클럽 회장이라는 인물도 예사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자택에 쓰러져 있는 현미를 처음 발견해 신고한 팬클럽 회장으로 언론에 보도된 인물은 대우그룹 대표이자 다수의 저서를 보유한 기업인 김오일이었습니다. 김 씨는 인터뷰를 통해 지난 3년여간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면서 현미를 보필한 사연을 밝혔습니다. 우선 김 씨는 대우그룹 창업주인 고 김우중 회장의 부탁으로 세상에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현미를 보필하고 있었다는 사연부터 털어놨습니다. 김 씨는 현미 선생님이 30여 년 전 김우중 회장님의 노래 연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 인연으로 김우중 회장님이 생전 저에게 사기를 당해 삶이 힘들어진 현미 선생님을 케어해달라는 부탁을 하셨던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처음 만났을 당시 현미 선생님이 말도 못하게 어렵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엉망인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랬던 현미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일주일에 3번씩 댁에 방문해 인사도 드리고 행사 일정 관리도 해드리면서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현미 선생님은 노래밖에 모르셨던 분입니다. 2년 전쯤 청소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철심을 9개나 박은 적이 있는데 구급차를 부르는 법을 모르셔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라는 일화도 꺼냈습니다. 덧붙여 심지어 사기를 당하신 상태라 의료보험도 없으셨습니다. 당시 제가 병원에 보증을 서서 수술을 받고 완쾌하셨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많은 이들은 김 씨가 현미의 남자친구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인지 김 씨 또한 현미보다 12살 연하입니다. 또한 이전에 방송에서 현미의 매니저라고 나왔던 인물은 현미의 조카였었습니다. 당시 조카이자 현미의 매니저는 사람을 너무 믿어 사기도 많이 당했어요. 돈 못 받은 것도 엄청 많아요. 사람을 너무 믿으세요. 한 번에 수천만 원씩 맡겨놨다가 날린 적도 있어요. 잡으러 다니다가 포기하고 내가 불쌍하니까 옆에 있는 거예요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빚이 7억이에요. 갚았는데 그 정도예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 매니저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인 것은 2015년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현미가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기간인 8년과 딱 떨어진다는 추측을 보였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팬클럽 회장이라는 김 씨가 남자친구로 현미를 만난 것은 8년 전부터이고 매니저 겸 일상을 본격적으로 돌봐준 것이 3년 전부터라는 것입니다. 사실 김 씨에 대해 수상한 점이 있다는 의혹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미의 사망 전후 상황을 두고 말이 계속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미 선생님이 4월 3일 월요일에 경북 김천효 문화원이란 곳에서 진행된
행사 공연에 참여하셨습니다. 먼 일정이라 제가 KTX를 함께 타고 모셔다 드렸고 당일 행사가 끝낸 뒤 귀가도 함께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날따라 왠지 기분이 쎄해서 현미 선생님 거실에서 잠을 자기로 했고 그날 선생님은 밤 9시에 주무셨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걱정이 되어 현미의 집에서 하루를 보냈다는 이야기에 아무리 매니저를 겸하고 있다고 해도 이성인 김씨가 자는 것이 평범한 일인가 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매니저가 아닌 남자친구라면 좀 더 이야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인터뷰에서 전한 이야기와 달리 그의 말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가 직접 언론에 보낸 메시지에서는 행사 후 서울로 상경해서 밤 9시에 자택에서 주무시는 것을 확인하고 귀가하였다. 다음 날인 4일 일정 관계로 아침 9시에 현미 선생님 자택을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사망한 후 고인의 모습도 다릅니다. 먼저 인터뷰에서는 다음날 아침 현미 선생님이 일어나셔서 우유를 드셨고 저에게 세탁소에 맡긴 옷을 찾아달라면서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5분 만에 세탁소를 다녀왔는데 현미 선생님이 부엌 옆 쓰레기 버리는 베란다에 쓰러져 계신 거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낸 메시지에는 선생님은 기상하셔서 아침 우유를 드시면서 바깥 상가의 세탁소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세탁소가 있는 상가로 가서 전화번호를 메모하고 외출 약 5분 정도 후 다시 선생님 댁으로 들어섰을 때 이상한 분위기에 주위를 둘러보니 테이블에 계셔야 할 선생님이 부엌 바닥에 쓰러져 계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세탁소에 맡긴 옷을 찾아오는데 5분이 걸렸다는 그의 말이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집에서 나서서 세탁소에 도착해 세탁물을 받아서 집까지 오는 데는 사실 5분보다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그가 언론에 보낸 메시지에서 말했듯이 전화번호만 메모서 돌아오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한 시간이죠. 또한 인터뷰에서 부엌 옆 쓰레기 버리는 베란다에 쓰러져 있다는 이야기와 달리 메시지에서는 부엌 바닥에 쓰러져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큰 틀은 벗어나지 않지만 어딘가 계속 바뀌는 그의 말의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 기간을 넘어 연결식이 끝날 때까지 현미의 남자친구도 팬클럽 회장인 김씨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보필했다는 이들은 왜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일까요? 장례식장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또 한 명의 인물도 있는데요. 바로 현미의 차남 이영준 씨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차남의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추측하기도 했는데요. 생전 현미가 밝히길 두 형제는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장남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져 뇌사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고 차남은 가족력으로 인한 성인병을 앓고 있어 현재도 투병 중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차남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는 하나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하지 않는 아들이 아닌 태평양을 건너먼 미국에서 한달음에 달려온 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발이 나는 날 그의 모습은 언론을 통해 포착되었습니다. 큰아들 이영곤 씨는 엄마 미안해, 잘 가야 해, 엄마라며 오열해. 연결식장엔 아직 고인을 보내기 힘든 유족과 지인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장남은 장례 기간 중 언론과 인터뷰하며 생전 어머니가 보내주었던 휴대폰 메시지를 공개해 눈물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 속에는 예쁜 꽃 사진과 좋은 글귀 귀여운 이모티콘 등 우리네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보내는 아주 평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인지 전화 안 받네 잘 지내거라 하고 고인이 아들에게 남긴 안타까운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이제 고인은 아들들이 지내는 미국에 도착해 영면에 듭니다. 오랜 시간 한국 가요계를 위해 힘쓴 고인의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그곳에서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